안녕하세요. 수의사 아빠입니다. 오늘은 순종과 잡종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건강한 동물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강한 동물을 선택하느냐 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동물과 또 그 보호자의 그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경우 예상치 못한 질병들로 인하여 심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어져서 그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을 선택할 때 건강한 동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물론 또 장애를 가지거나 어떤 질병이 있는 동물들을 불가피하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키우는 것과 또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키우다가 이러한 질병이 나타났을 때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품종견을 선택할 때에는 그에 따른 유전적인 질환, 그 질병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혹시 그러한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지, 그리고 이 동물을 평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입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품종견들은 인간들이 제멋대로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인간의 고집이 개들을 병들어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품종개량은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많은 동물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은 동물을 돌보아주는 공생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동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학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품종견을 키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품종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 상황을 지금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게 되거나 처음 키우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품종견을 키우는 분들도 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동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품종견은 이 땅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쁘고 귀여운 동물, 그리고 자신의 눈에 매력적이고 특이한 동물들을 원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기 있는 품종견들을 생산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게 될 것이고 동물보호소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 소수의 사람의 노력은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소수의 변치 않는 믿음과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품종견들을 모두 반대하고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그런 품종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일 자신이 품종견을 꼭 키우길 원한다면 품종견들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번식하거나 또 입양하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품종견들도 모두 유전 질병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병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모견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입양해야 합니다.
브리더들이 품종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 번째가 외모, 그리고 두 번째가 기질, 세 번째가 건강이라는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기준이 기질이나 건강보다 외모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 브리더들이 이 외모를 우선시할까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동물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모가 아닌 건강을 위주로 번식과 교배를 시작한다면 동물의 삶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미국에서 난 통계에 의하면은 태어난 개와 고양이의 약 75% 정도는 사고 또는 굶주림, 안락사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개들이 버려지는 대부분의 원인들도 품종견의 유전적인 질병이나 행동학적인 문제들로 인해 버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려면 이 순종견, 품종견을 고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믹스견을 한 마리 입양하는 것은 이러한 동물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매년 수백만의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인기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공장식 사육장을 법이나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들도 철저히 교육해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동물을 입양하고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자격증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보호자가 어떤 특정 품종이나 개나 고양이를 교배시키기 원한다면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유전자나 태안에 손상을 입힐 것으로 의심되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최선을 다해서 교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천성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요, 특정 품종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고 품종 개량을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번식을 피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분명한 선천적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번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 위에 조상 중에 가계도에 선천성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는 경우 부모의 병력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또 태어난 자견이나 자묘 중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그런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결코 그 다음에 번식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구조가 건강한 새끼를 낳기에 평균 이하인 경우에는 교배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친 교배를 한 동물들도 번식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우리가 선택할 때는 어떤 생김새의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운 동물을 찾아야 합니다. 순종이든 잡종이든 개나 고양이의 옛 조상과 가장 닮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야생 고양이, 살쾡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늑대과 이런 동물들을 상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물이 갖는 수많은 건강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늑대, 야생 고양이와 가장 가깝게 부합되는 어떤 크기, 얼굴 모양, 그리고 털의 길이나 감촉, 꼬리 모양이나 다리 비율, 이러한 것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크기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소형견이나 초대형견은 피하고요. 중간 크기의 개를, 그리고 또 잡종견이 가장 건강합니다. 예를 들어 중형견의 경우 품종견을 꼭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한 이런 늑대, 야생개의 생김새와 모양에 가장 가까운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베리안 허스키, 바센지, 셰퍼드, 포인터, 스피츠,
이런 품종들은 만약 근친 교배가 되지 않았고 그 부모에게서 유전 질환이 없다라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적인 길에서 볼 수 있는 길고양이들, 뭐 코리안 숏헤어라고도 부르죠. 그런 고양이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특이하게 생긴 모습은 분명히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생긴 개, 일반적으로 생긴 개의 모습이나 크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동물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털 색깔인데요. 털 색깔은 너무 털 색깔이 지나치게 흰 동물은 또 종종 피부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 털에 눈이 파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형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고양이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코와 턱, 코가 유별나게 길거나 또 너무 이렇게 납작하거나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턱과 아래 턱의 크기가 동일한지, 그리고 치아가 제대로 교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잇몸 안에가 창백하거나 염증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눈은 두 눈의 색이 같은지, 그리고 눈이 비정상으로 너무 작거나 크지는 않은지, 눈곱이 많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은요, 다리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길지 않은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는지, 또 걸을 때 엉덩이가 좌우로 흔드는 것은 바로 고관절 이형성증의 증상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콧등은 콧등의 색소 침착이 정상적이지 인지 아닌지 또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그리고 집착이 심하고, 또 질투심이 강한 개들,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이 많고, 또 지나치게 시끄럽고 또 조심성이 없는 개들, 이런 기질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행동 문제들은 또 교정이 매우 힘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보호자와 함께 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까다로운 기질을 가진 개들은 신중히 고민하여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털은 털에 윤기가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피부가 깨끗한지, 그리고 또 털 안쪽에 있는 피부가 건조하거나 너무 또 붉거나 각질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호흡 상태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잠시 동안 이렇게 뛰어다니게 한 후에 귀에 거슬리는 숨소리를 낸다면은 좋은 증상은 아니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 안쪽에 염증이 있는지, 그리고 안쪽에 어두운 색의 귀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배꼽 주변에 혹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은 혹시 탈장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컷 같은 경우에 음낭이 다 자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는데 한쪽이 들어가 있는 잠복고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동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건강한 동물을 잘 선택하여서 그 동물과 함께 또 행복한 또 생활을, 또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